고대 역사를 살펴보면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여자들만 사는 여인국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마조네스 왕국인데요. 기원전 2세기 그리스 철학자 아폴로도 로스가 편찬한 신들에 대하여에 따르면 단수형으로 아마존, 복수형으로 아마조네스라고 불린 고대 여전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사냥과 전쟁을 매우 좋아하는 호전적인 종족으로 오로지 여자들만으로 구성된 사회를 이루었다고 하죠. 그들은 자손의 번식을 위해 이웃나라의 남성들을 납치하였으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거나 노예로 부리고 여자아이만을 길렀습니다. 그들은 활을 쏘는데 불편함을 없애고자 오른쪽 가슴을 도려내 불로 찢었다고 전해집니다. 학자들은 아마존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단어 앞에 붙으면 없애다라는 뜻을 가지는 부정형 접두사 A와 여성의 가슴을 의미하는 마조스란 단어가 결합된 것일 거라고 해석하였죠. 아마조네스의 실존 가능성은 고고학계의 오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들을 단순히 신화적인 존재로 치부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여전사가 고대 역사서에 실제로 자주 등장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고대 여전사에 대한 기록은 역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저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활동하던 유목 민족이 있었다. 그들은 오로지 여성으로 구성된 전사 집단으로 사르마티아라고 불렸다. 헤로도토스는 사르마티아인이 고대 여전사들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신화에서처럼 오랜 세월 목의 사회를 유지해온 부족이었는데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듯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전사의 시신과 각종 무기가 무더기로 발굴되기도 했죠. 고대 부족 국가의 무덤에서 무기와 함께 묻힌 여전사의 유골을 300구 이상 확인했다. 유골의 나이는 10세에서 45세까지 다양했고 화살촉이 뼈에 박혀있는 등 큰 상처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고고학적 발견 덕분에 환상으로 여겨지던 신화 속 여전사들이 현실에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후손들은 기원전 700년에서 500년까지 흑해에서 중국에 이르는 광대한 유라시아 대초원 지역을 호령했다. 그들은 승마와 공술의 대가였으며 술과 대마를 즐겼다. 여전사로만 이루어진 고대 부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문헌 자료는 이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의 일기에도 종군 도중 여전사 무리와 마주쳤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였던 스트라본의 기록에도 신화 속 아마조네스와 비슷한 여인 부족이 등장하죠. 놀라운 것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서양뿐 아니라 동양에도 널리 퍼져 있다는 건데요. 중국의 고전 서유기에 등장하는 서량 여국은 남자가 없고 오직 여자들만 사는 나라로 자무하라는 강물을 마셔서 임신을 했다고 묘사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조선시대 문헌에서도 종종 발견되죠. 동해바다 가운데에 있는 여국은 여인들만이 사는 나라로 여왕인 월백이 다스렸다. 월백은 애때 보이는 하얀 얼굴에 붉은 입술, 별과 같이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허리는 비단처럼 가늘었으며 몸짓은 제비같이 날쌔고 민첩하였다. 그 누구라도 월백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면 칼날을 맞대기도 전에 넋을 잃어버려 앞다투어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월백은 여자들로 이루어진 군대 낭자군을 이끌었는데 붉은 비단으로 장식하고 띠를 두른 모습이 실로 아름다웠다. 조선시대 중기학자인 황중윤이 쓴 소설 천군기에는 동해바다에 존재하는 여국과 여왕, 여자들로 이루어진 군대 낭자군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는 실제 역사가 아닌 허구의 이야기에 불과한데요. 놀라운 것은 소설 속 여국이 조선시대 역사 기록에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조선 중기의 학자로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이끌고 싸웠던 의병장 정경운이 쓴 1593년 10월 22일자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국 사람들이 조선을 구해주기 위해 군량 1000섬을 명나라에 바쳤는데 그것이 명이 아닌 조선에 도착했다고 한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 않은가? 해당 내용이 언급된 고대 일록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5월 23일부터 광해군이 집권한 1609년까지의 일을 기록한 일기입니다. 천군기는 소설이니 그렇다 쳐도 난중에 작성한 일기에까지 여국이 등장한다는 점은 상당히 의문스러운데요. 더욱 놀라운 건 중국의 역사서에서도 고대 한반도에 존재했다는 여인국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옥저 동쪽의 바다에 여자들만 사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해안가에 표류해 왔는데 음식을 먹이려 했으나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 굶어 죽었다. 그 땅은 모두 옥저 동쪽의 큰 바다
가운데에 있다. 여기서 언급하는 옥저는 현재 함경도와 강원도에 걸쳐 있었던 고대 한반도의 부족 국가이며 그 옥저 동쪽의 큰 바다는 지금의 동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자들만 사는 나라는 동해 중심부에 어떤 섬을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해당 내용이 기록된 삼국 지위지 동의전은 3세기경에 편찬된 중국의 역사서 중에서 동의사회, 즉 우리나라 고대 국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부여, 고구려, 동옥저, 예맥, 한족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고대 국가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료인 삼국사기가 12세기에 편찬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약 900년 이상 앞선 동이사회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라는 점, 3세기에 일어난 사건과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중국의 역사서인 후한서 역시 큰 바다 가운데에 남자가 없는 여인국이 있다. 그 나라에는 신의 우물이 있어 이를 보면 쉽게 아이를 낳는다고 했다고 여인국의 존재를 언급했죠. 조선과 중국 문헌에 등장하는 고대 여인국은 실존했던 국가인 걸까요? 어떤 이들은 아마조네스 신화가 긴 시간 여러 국가로 구전되는 과정에서 각 정서와 문화에 맞춰 내용이 바뀌는 토착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 주장합니다. 한반도의 여인국 설화 역시 이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 역시 고대 그리스의 이솝우화가 한국적 토착화를 거치면서 헤르메스가 산신령으로 변모한 케이스이기도 하죠. 반면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여전사 이야기가 실질적 역사 기록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로 이어진 실 사례가 있는 만큼 그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찰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 속 밀림에 살았다는 여전사 부족 아마조네스부터 한반도의 동해 바다에 있었다는 여인국까지 신화와 역사 사이,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